치팅데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를 한다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해결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꾸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 개선해 가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쉬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지승입니다. 한때 인스타나 이런 SNS를 강타했었던 바디 프로필 열풍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멋있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사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평소에 운동을 해본 적도 없던 분인데 단기간에 헬스를 등록하고 바디 프로필 반이라고 들어가서 극심하게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2, 3개월 사이에 10kg를 감량을 하고 사진도 이렇게 멋있게 찍으시는데, 그렇게 단기간에 몸을 만드는 거는 거의 한 2주 정도면 다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행인데, 오히려 예전보다 체중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건강 상태는 안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탈모가 생기거나 생리 주기가 안 맞거나 자꾸 감기에 걸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 후유증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다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왜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을 뺐는데 오히려 요요가 생기면서 체중이 더 증가하는 그것의 이유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 때 요요가 안 생기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거는 체중을 빼는 감량기, 그 체중을 유지를 하는 유지기,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 이것이 없어야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리거든요. 근데 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요요는 내가 유지를 할 때 뭘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 처음 뺄 때, 즉 감량기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요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감량기 때는 두 가지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식사를 과도하게 줄이는 그런 방식, 두 번째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체중이 빠지게 되면 유지가 안 되고 거의 무조건 요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량기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은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내가 한 번씩 많이 먹는 과식이나 폭식, 아니면 자꾸 단게 먹고 싶은 간식, 이런 것들만 조절을 해줘도 충분하게 살은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은 그렇게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운동은 감량기의 운동을 만약에 많이 하게 되면 유지할 때는 그 이상으로 운동을 해줘야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식사 관리를 아무리 잘해줘도 운동량이 예전만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중이 대부분 다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도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방식은 요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이라는 건 어떤 음식을 주로 좀 먹으면 될까요? 한국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음식은 한식이에요. 그래서 한식의 구성은 밥, 반찬, 국이 있는데, 여기서 반찬과 국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중에 당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밥량은 조금 조절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량을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한 공기를 가득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한 숟가락만 먹으세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팅데이나 아니면 그런 패스트푸드가 먹고 싶을 때는 좀 어떤 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치팅데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치팅데이를 한다는 거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과도하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평상시에 내가 밥 잘 먹고 반찬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치팅데이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닭가슴살만 먹고 샐러드만 먹고 싶은 게 이렇게 있는데 삼겹살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치팅데이 하면서 이렇게 고기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절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식 중에 하나고, 만약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요. 그럴 때는 햄버거는 빵, 고기, 야채, 소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안 되는 1번은 일단 빵이거든요. 그래서 빵이 위가 아래가 있으면 하나씩 덜어내고 먹어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빵을 덜어내고 나머지는 이제 먹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오히려 체중이 는다 그러면은 빵 2개 다 빼야 돼요. 치킨은 어떤 식으로 조절하면 될까요? 치킨은 튀김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닭고기는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운 치킨 아니면 바베큐 치킨, 요즘에 유명한 그런 치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소금 구이로 되어 있는 거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굶어 잠 다이어트도 좀 요요가 좀 많이 오나요? 굶으면 무조건 요요가 옵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굶게 되면 일단 내 몸 상태는 기본적으로 기아 상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기아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아주 소량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분해시키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음식을 몸에 저장하는 방식으로의 몸이 작동이 되게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식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처음에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체중이 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굶는 상태에서 체중이 빠지는 거는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먼저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요 없이 그럼 다이어트를 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 정리를 하면 요요가 생기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지나치게 식사를 줄이고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일단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너무 빨리 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빼기 위해서는 지금 내 체중의 10%에 해당하는 체지방을 3개월에 걸쳐서 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내 체중이 70kg다. 근데 여기서 63kg까지 7kg를 뺄 때 근육은 빠지는 게 아니라 체지방에서만 정확히 7kg를 3개월에 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70kg에서 50kg까지 20kg를 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은 그럼 무조건 요요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요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육은 유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체지방만 빠지는 거, 그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요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좀 이 정도 식단까지는 먹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음식 같은 게 있나요? 고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떤 고기든지 다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삼겹살 같은 음식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약간 좀 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삼겹살, 고기 이런 기름기 있는 고기도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되고, 샤브샤브 이런 거는 한 대접 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만큼 많이 먹어도 충분하게 내가 먹어도 내가 살을 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배부른데도 더 먹는 과식을 하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는 원인과 건강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바디 프로필을 찍고 10kg를 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15kg 이상 증가하신 분을 제가 봤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참고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고 확 터지다 보니까 폭식증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요요가 생기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었을 때 그 사진과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우울해지면서 나는 이제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해결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다이어트는 내 평상시의 일상생활, 생활 속의 습관,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씩 꾸준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 개선해 가는 것이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쉬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달에 몇 킬로 빼드립니다, 두 달에 몇 킬로 빼드립니다, 여기 앞에도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그런 자극적인 멘트, 문구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쫓아가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헬스장을 가시거나 병원을 가시거나 하는 거는 우선 건강에도 좋지 않고, 빼고 나도 나중에 요요 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내 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되거든요. 그러니 단기간에 뭔가 뭘 바꾸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기간을 설정을 하고 나한테 잘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건강한 방법으로 체질을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의 효과가 오래 가고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바디 프로필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촬영해봤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몸과 내 마음이 건강한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오래오래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우울하신 분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 믿으시고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해 주셔서 저와 함께 우리의 생활 습관과 현재 내 몸 상태에 맞는
하지만 그런 치료를 해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내가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다른 불편한 것들,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힘들거나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개선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 진료를 할 때 식욕 억제만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중이 증가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병원들이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나의 삶의 질 자체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같이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김지승이었습니다. 안녕.